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와 집회가 열렸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참사 책임자 13명을 발표하고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핵심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을 결국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에선 SK와 한화, CJ 등이 인수전에 뛰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측 형편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상관없이 남북 정상회담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로 예상됐던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국회에 처음으로 낙태죄 폐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임신 14주까지는 임신부 본인의 요청만 있어도 중절이 가능하고 22주 내 중절 사유엔 장애뿐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도 추가됐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미국 프로골프 투어 시즌 첫 번째 메이저 대회인 마스터스에서 우승하며 황제의 귀환을 알렸습니다. 14년 만에 마스터스 우승이자 11년 만에 메이저 대회 정상입니다. 시민 누구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성된 휴식 공간이 관리가 안 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흡연장으로 쓰이거나 쓰레기가 잔뜩 쌓여있는 도심 속 쉼터를 MBN이 고발합니다. 내일이 벌써 세월호 참사 5주기 되는 날이죠. 세월호는 그 세월만큼이나 녹이 쓸다 못해 이젠 바스라지고 있지만 아직도 정확한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먼저 목포 신항에서 손하늘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던 배는 철제 구조물에 앙상한 선체를 기대고 있습니다. 부서지고, 지워지고, 깨지고, 녹슬고. 무트로 올라온 지 2년, 침몰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바다 밑에서의 긴 시간 동안 세월호는 녹이 슬었지만 시간이 더 지나면서 세월호의 녹은 보시는 것처럼 벗겨졌습니다. 침몰 3년 만에 어렵사리 인양됐고 배가 똑바로 서기까지는 꼬박 1년이 더 걸렸습니다. 침몰 원인 규명을 두고 세월호는 우리 사회 갈등의 최전선이자 안전한 세상을 지향하는 상징이 됐습니다. 저 안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엄마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도 제대로 된 진상이 규명. 세월호를 찾아온 5번째 봄. 침몰 원인은 결론이 나지 않았고 5명은 아직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MBN 뉴스 손하늘입니다. 참사가 났던 진도 맹골 수역에서 가장 가까운 포구인 팽목항. 이곳엔 희생자인 고 우재 군의 아버지가 지금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희생자의 아버지로서가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있다고 하네요. 정치용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노란 리본을 매단 등대는 여전히 팽목항을 지키고 있습니다. 빛바랜 리본 위에 새 리본이 달리고 끝내 제주 수학여행을 가지 못한 희생자들의 넋에 유채 꽃잎을 흩날립니다. 더 이상 슬프지 않은 봄날을 위하여 여기 그대들을 위한 그대들의 신발 놓아둡니다. 지난해 8월 철수한 세월호 팽목 분향소 대신 이제는 기억관이라는 이름으로 추모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재 아빠 고영한 씨는 아직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영정사진이 나간 자리에는 추모객들이 두고 간 편지와 장난감이 가득합니다. 이 공간은 참 아픈 장소이긴 하잖아요. 많이 아프고 그리고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마지막 만남이었던 곳. 의연히 팽목항을 지키고 있지만 이따금 가슴이 저며옵니다. 아이들 보고 싶으면 등대 와서 바다 보고 애 이름도 불러볼 수 있고 소리를 질러도 뭐 바람 때문에 밖에 듣는 사람도 없고 좀 그런 건 좀 속이 편하죠.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대부분은 수학여행을 떠났던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었죠. 5주기를 하루 앞두고 많은 추모객이 단원고 4.16 기억교실을 찾았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주인 잃은 책상마다 노란 리본이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사랑해 얼른 와, 보고 싶어. 끝내 돌아오지 못한 친구들을 그리는 문구가 칠판에 빽빽합니다. 옛 안산교육지원청 본관에 마련된 단원고 416 기억교실입니다. 나와서 내 마음속에 있는 뭔가를 좀 털어내고 싶다는 생각으로 오게 되었죠. 기억교실엔 학생들이 남긴 물건뿐 아니라 희생된 11분 선생님의 물건도 함께 보존돼 있습니다. 2016년 단원고등학교에서 옮겨진 유품들은 내후년 완공되는 4.16 민주시민교육원으로 옮겨집니다. 5주기 추모 전시회도 열렸습니다. 보고 싶어라는 글씨가 쓰인 액자처럼 짙은 그리움이 담긴 작품들이 빈 벽을 채웠습니다. 노란 종이배가 그려진 그림은 참사 현장이 바라다 보이는 전남 진도군의 한 섬학교에서 보내왔습니다. 세월호 5주기 기억식은 내일 오후 3시부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진행됩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책임자 처벌을 강하게 요구했고 때마침 검찰은 유가족 시찰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기무사 참모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기무사 요원들이 유가족들의 분위기나 동정, 심지어 인터넷에서 무엇을 구입했는지까지 수집해 보고하게 한 혐의입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화문 광장에 모인 세월호 유가족들은 책임자를 처벌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월호를 처벌할 겁니까? 세월호를 구금시킬 겁니까? 사람을 처벌해야 됩니다. 범인을 처벌해야 됩니다.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검찰은 세월호 유가족을 감시한 혐의로 전 기무사 참모장 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 전 참모장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기무사 부대원들을 동원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윗선들은 지난해부터 1년 넘게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은 설립 단계부터 특조위 축소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35번째 공판은 세월호 참사 5주기인 내일 오전에 열립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금호그룹이 결국 날개를 접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대주주 일가에 지분을 추가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채권단의 의도대로 핵심인 아시아나항공을 팔기로 한 겁니다. 아시아나항공뿐 아니라 그 밑에 에어부산 등 자회사까지 합하면 매각 대금은 최소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엄혜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호가 그룹의 핵심인 아시아나항공을 결국 팔기로 했습니다. 금호그룹 계열사로 출범한 지 31년 만입니다. 마지막까지 아시아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박삼구 전 회장 일가는 지난주 채권단으로부터 추가 지원을 거부당하자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금호는 아시아나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5천억 원의 자금 지원을 요청했고 박삼구 전 회장의 경영 복귀도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주말 동안 금호 측과 물밑 협상을 벌인 채권단도 이를 수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금호가 어떤 회사를 살리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봐서 아주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 33.47%를 넘기고 아시아나 자회사인 에어부산과 아시아나 IDT 등도 함께 파는 통매각이 유력합니다. 아시아나 지분 가치만 5천억 원,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매각 대금만 1조 원에서 2조 원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엄혜림입니다. 박삼구 전 회장이 그룹의 상징과도 같은 아시아나항공을 팔기로 결정한 건 다리를 잘라서라도 그룹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한때 재계 7위까지 올랐던 금호의 위상은 급격히 쪼그라들어서 중견기업 수준이 될 겁니다.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아나가 채권단에 빌린 돈은 모두 3조 4,400억 원입니다. 당장 오는 25일 6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1조 3천억 원을 갚아야 합니다. 채권단의 추가 지원 없인 자력으로 마련하기 불가능한 금액으로 아시아나 매각 외엔 답이 없었다는 평가입니다. 아시아나 매각으로 1조 원에서 2조 원의 자금이 조달되면
금호고속이나 금호산업 등 다른 계열사는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금호그룹의 사세는 급격히 줄어들 전망입니다. 아시아나가 떨어져 나가면 그룹엔 금호산업과 금호고속, 금호리조트 등 3개 계열사만 남아 자산도 11조 원에서 4조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한때 대우건설 등을 인수하며 재계 7위까지 올랐던 금호가 60위권 밖으로 밀려 중견기업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삼구 전 회장이 공격적으로 회사 규모를 키우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돈을 빌린 게 결국 그룹의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매물로 나오면서 누가 새 주인이 될지도 관심입니다. 항공산업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유통, 통신 대기업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을 품을 것으로 거론되는 기업은 SK와 한화, 그리고 애경그룹입니다. 매각 대금만 최대 2조 원으로 추산되는 자금을 투자할 만한 기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SK그룹은 통신과 호텔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항공권을 할인하거나 숙박과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최규남 제주항공 사장을 부사장으로 영입한 것이 항공산업 진출의 사전 작업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항공기 엔진 부품을 생산하는 한화그룹도 아시아나항공을 품으면 판로 확보와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저비용 항공사 에어로K에 160억 원을 투자해 항공운수업에 진출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국내 1위 저비용 항공사 제주항공을 보유한 애경그룹은 항공운수업의 새로운 강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매각 절차는 채권단과 금호그룹이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25일 시작될 전망이지만 주가는 벌써부터 들썩였습니다. 대주주 일가에 대한 채권 시장에서의 불신이 가장 주요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상 지분 매각을 통해서 새로운 대주주로 교체될 경우에 이러한 유동성 위기 측면에서 해소가 될 것이다. 다만 해당 기업들은 아직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가급적 빨리 만나고 싶다는 뜻을 아주 조심스럽게 밝혔습니다. 오지랖 넓은 중재자 역할을 그만하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감안한 건데 문제는 특사를 파견해도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설득할 마땅한 카드가 없다는 겁니다. 황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고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통해 북미 회담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에 대해 변함없는 대화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형편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결실을 맺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두르기보다는 북한의 입장이 정리된 후 만나고 싶다는 것인데 대북 특사에 대한 직접 언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던 김 위원장의 발언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차기 남북 정상회담은 서울에서 열기로 남북 정상이 약속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추진 중인데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역시 김일성 주석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 맞이 열병식을 하지 않는 등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려는 모습을 내비쳤습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대통령 순방에 동행하지 않는 정의용 안보실장을 중심으로 대북 특사단이 꾸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한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다음 주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경황이 없는 중국 대신 이제 러시아를 무대로 불러내려는 걸까요? 구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1대1로 정상포럼에 참석합니다. 이보다 이틀 앞서선 자국 행사 참석차 극동 연해주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북러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이 유력하며 회담 시기는 포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의 대외 의전 담당인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베이징과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하고 블라드미르 콜루콜체프 러시아 내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면서 양국 간 정상회담 개최 분위기는 고조돼 왔습니다.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 고비 때마다 전통 우방인 중국을 지렛대로 활용해 왔습니다. 그랬던 북한이 하노이 정상회담을 성과 없이 끝낸 이후 첫 정상회담 상대로 또 다른 우방인 러시아를 택했다는 건 적지 않은 의미가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일각에선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함께 베이징 1대1로 포럼에 참석해 현지에서 북러 양자, 북중러 3자 정상회담을 열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마지막 날,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를 주식 투자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금융위원회에 주식거래 의혹 조사 요청서를 제출하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대검찰청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남편 오충진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한 겁니다. 사법부의 고위 법관이 5,000회가 넘는 주식 거래를 한 사실 자체가 국민의 정세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이 후보자 부부의 내부정보 주식거래 의혹 조사 요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내부 정보나 다른 정보를 취득한 후에 주식을 매입하게 되는 경위가 있는지 조사를 했고요. 이 후보자에 대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주식 매각으로 결론이 달라진 점은 없다며 부적격 판단을 고수한 반면 정의당은 주식 매각으로 의혹이 해소됐다며 적합하다는 의견으로 돌아섰습니다. 불법 의혹이 없다라는 점,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주식을 전부 매도했다라고 하는 어떤 성의를 보인 점 주목해서 봤고요. 청와대는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4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가 모인 자리에서도 이미선 후보자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결국 또 일정을 잡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4월에도 일하는 국회는 보기 힘든 걸까요? 조창훈 기자입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가 모였지만 쟁점은 단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겨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견이 있으면 적격과 부적격의 의견을 반영해서 인사청문회의 어떤 보고서를 채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당은 오히려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여당과 청와대를 압박했습니다.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정도로 야당이 이야기할 때에는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여론조사를 보면 적격 여론보다 부적격 여론이 배가 넘습니다.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외에도 일자리 예산을 추경안에 넣을지 여부를 놓고 한국당이 선심성 예산은 안 된다며 반대하는 등 팽팽한 의견 대립이 계속됐습니다. 각 당이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입을 모으던 여야는 또다시 일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헤어졌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정치권은 일제히 인재 영입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을 대거 참여시키며 친문 굳히기에 들어갔고 한국당은 공천 룰을 바꾸고 있습니다. 김도현 기자입니다.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윤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험지 출마를 고민 끝에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성패와 개인 윤영찬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임을 21대 총선에서 중원에 출마해 승리함으로써 민주당은 앞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권혁기 전 춘추관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을 영입하며 청와대 인사들을 전진 배치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원팀을 강조해 총선을 치르며 집권 하반기 동력을 얻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자유한국당도 인재 영입에 나서며 본격적인 총선 몸풀기에 나섰습니다.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 지금 인재들을 영입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난주부터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탈바꿈해 가는 과정을 한국당은 당내 공천룰 혁신을 검토하며 조직 재정비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4.3 보궐선거 이후 내홍을 겪는 바른미래당은 당내 갈등이 수습되면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총선의 핵심은 사람이죠. 벌써부터 이낙연 총리가 세종에 출마를 할까? 임종석 전 실장은 종로에 나올까? 조국 수석이 부산에 나올까 등 여야 거물들의 맞대결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총선에서 가장 시선을 끄는 곳은 역시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는 가운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등판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나오는데 만약 성사된다면 대선의 견주는 빅매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선 주자로서 본인의 존재감을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고 승리했을 경우에는 부가한 효과도 거둘 수 있는 대선 주자라면 한 번은 좀 걸어볼 만한. 서울 광진을에서는 터줏대감인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한국당의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차기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세종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등판이 유력합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출마 여부도 관심입니다. 조 수석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부산 지역에서 조 수석의 출마 가능성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은 대선 전초전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격전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사퇴 압박을 받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올 추석까지 10%의 지지율을 얻지 못한다면 물러나겠다며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하지만 해당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뜻도 밝혔는데 사퇴를 촉구해온 바른정당계 의원들 역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도 당신이 민주화의 지도자 출신이 맞냐고 맞받아친 겁니다. 오태용 기자입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추석까지는 제3지대의 그림이 그려질 거라며 그때까지 지지율 10%가 나오지 않으면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회의에 불참하고 있는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을 향해선 당무를 방해하고 당과 당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를 해당 행위로 간주하고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을 단호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공석인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임명해 당무를 정상화하겠다면서도 당내 중진인 정병국 의원을 중심으로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수습에도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갈등 해결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번 주부터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릴 방침입니다. 이준석 최고위원 역시 당무 거부는 과거에도 자주 있던 저항수단이라며 해당 행위라는 손 대표의 발언이 민주화의 지도자가 한 말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혁신위원장 제안을 받은 정병국 의원 역시 당내 합의가 먼저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내분 수습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 불합치로 판단한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이를 개정한 첫 법안이 나왔습니다. 임신 14주까지는 임신부가 원할 경우 22주까지는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이 인정될 경우에 한해서 임신 중절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배우자의 동의 부분도 없애고요. 김문영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나흘 만에 국회에서 처음으로 낙태죄 폐지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낙태죄 대신 인공 임신 중절의 죄로 명명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나온 겁니다. 특히 태아를 떨어뜨리다라는 의미를 갖는 낙태라는 단어는 이미 가치 판단이 전제된 용어로서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임신 14주까지는 임산부 요청만으로 임신 중절이 가능하게 했고 22주까지도 납득할 만한 사회 경제적 사유가 있을 경우 중절 수술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임신 후 3개월 정도가 임신 중절 수술의 94%에 달한다는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와 의학적으로도 안전하다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임신 중절이 가능했던 과거 조항 역시 여성을 독립적인 존재로 보지 않는 조항으로 보고 삭제했습니다. 임산부의 승낙 없이 낙태를 하도록 한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임산부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징역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가, 사망에 이른 경우엔 최소 징역 3년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헌재의 판단에 따라 낙태죄 처벌 조항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돼야 하는 가운데 공이 넘어온 국회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막 태어난 아기를 신생아를 옮기다가 떨어뜨린 뒤 아기가 숨졌는데도 이 사실을 은폐한 병원 관계자 9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사건 은폐를 주도한 의사 2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8월 분당 차병원 분만실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던 의사가 신생아를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임신 7개월에 태어난 몸무게 1.13kg짜리 미숙아였습니다. 아이는 사고 직후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당시 아이의 뇌초음파 사진엔 두개골 골절과 출혈이 있었지만 의료진은 사고를 숨긴 채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했고 부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주 A씨 등 이 병원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사망이라 병사로 기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의도적으로 사실을 숨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해당 사고를 알리지 않은 점은 인정했지만 사실 은폐 의혹에 대해선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의료진이 일부러 사망 원인을 조작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은 겁니다. 현재 병원 측은 윗선 보고를 무마한 부원장을 보직 해임하고 자체 진상규명과 대책 방지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타고 가던 택시가 정차할 때 앞좌석에 머리를 들이받아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챙긴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딱 봐도 헐리우드 액션인데 택시기사들은 벌점을 받을까 봐 합의금을 줘야 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횡단보도 앞에 멈춰선 택시 앞으로 40대 남성 2명이 나타납니다. 택시가 출발하자마자 한 남성이 뛰어들면서 왼발을 택시 앞바퀴에 집어넣습니다. 이번에는 달리는 택시 아닙니다. 택시가 멈춰서자 앞좌석 등받이에 머리를 세게 부딪힙니다. 달려오는 택시에 작정하고 몸을 던지기도 합니다. 2년간 택시를 상대로 20여 차례에 걸쳐 사기를 치고 합의금과 보험금 1,300만 원을 뜯은 40대 남성 2명이 구속됐습니다. 생계형의 운전자들을 상대로 그 운전자들의 어떤 고령인 점을 노렸거나 여성 운전자들 상대로 본인이 어떤 다루기 쉽거나 접근하기 쉬운 대상으로 이들은 횡단보도에 서 있다 우회전하는 택시를 보고 한 명이 뛰어들면 다른 한 명이 바람잡이 역할을 하며 돈을 챙겨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택시기사들이 면허 정지 등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여성이 검찰에 자진 출석해 당시 성폭행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안병욱 기자, 피해를 주장한 여성이 제출한 자료 어떤 겁니까? 김학의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해온 40대 여성 A씨는 오늘 오전 이곳 서울 동부지검에 출석했습니다. A씨는 원주 별장에서뿐만 아니라
서울 역삼동 자신의 집에서도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신분이다 보니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비공개로 출석했고 약 6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오후에 귀가했습니다. A씨는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과 동인이라는 증거와 과거 1차 조사 때는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했던 이유, 피해 일자와 구체적 장소를 특정한 입증 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특수강간죄 공소시효와 관련해 사건 발생 시점을 확인하는 한편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여성 2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예, 검찰은 2013년 첫 수사 당시 청와대 외압 의혹도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도 피의자 신분이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피수사 권고 대상자였던 곽 의원을 지난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곽 의원은 지난 2013년 경찰이 김학의 동영상 사건을 수사 중일 때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방해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이세민 당시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불러 조사한 검찰은 확보한 진술과 이전 기획관이 제출한 업무일지 등을 통해 곽 의원을 정식 수사해야 한다고 내부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검사 한 명을 보강한 검찰 수사단은 조만간 곽 의원과 당시 외압을 행사한 또 다른 당사자로 지목된 이중희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차례대로 부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검에서 MBN 뉴스 안배욱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과연 어떻게 만나게 된 걸까요? 검찰 수사단 소환을 앞두고 있는 윤 씨가 앞서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에서 입을 열었는데 누가 소개해줬다? 아니다. 다른 사람이 소개해줬다 등 2번이나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학의 전 차관은 2013년 첫 수사 당시부터 현재까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예 모르는 사이라는 겁니다. 반면 윤 씨는 2013년 검찰 수사 당시 김 전 차관을 안다고는 했지만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침묵했고 둘의 관계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몇 번이나 만나셨습니까? 하지만 윤 씨는 최근 5번에 걸친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태도를 바꿔 두 사람을 이어준 연결고리에 대해 밝혔습니다. 윤 씨는 처음엔 다른 검찰 관계자를 통해 김 전 차관을 알게 됐다고 했다가 충주 건설업자 김모 씨로 바꿨고 세 번째로 또 다른 검찰 관계자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 씨가 언급한 건설업자는 90년대 충주 지역 범죄예방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쌓은 검찰 인맥을 윤 씨에게 소개시켜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명의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의 선배 검사와 춘천지검장 시절 함께 근무했던 후배 검사로 알려졌습니다. 거론된 인물들이 모두 윤 씨의 핵심 측근으로 파악되지만 윤 씨가 수사에 혼선을 주려 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검찰 수사단 관계자는 김 전 차관과 윤 씨의 맨 처음 연결고리가 되는 인물이 의혹을 풀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며 윤 씨 소환 때 이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재작년 승리의 필리핀 생일 파티 때 실제로 성접대가 있었느냐를 놓고 말이 분분한데요. 경찰이 유흥업소 여성들이 성접대 목적으로 동원됐다는 진술과 함께 승리 측에서 돈을 보낸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조사를 위해 생일 파티 참석자 100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고정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찰은 2017년 열린 승리의 필리핀 팔라완 생일 파티 성매매 알선 의혹과 관련한 관계자 10여 명을 최근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중 여성 대부분은 성관계는 있었지만 성매매가 아닌 자발적 성관계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성접대와 관련한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당시 승리 측이 성접대 목적으로 여성들을 파티에 동원했다는 일부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승리 측이 여성들이 일하고 있는 유흥업소의 계좌로 돈을 보낸 기록까지 확인한 경찰은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파티에 사용된 돈의 출처를 쫓는 한편 승리의 생일 파티에 참석한 관계자 100여 명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또 승리의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이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2차례 골프를 덧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총경과 유 전 대표의 만남은 식사 6차례,
골프 4차례로 늘어났습니다. 그간 윤총경은 골프 비용은 각각 계산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골프 결제는 모두 유 전 대표가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도로가 없는데 자동차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 3일 개통한 5G 서비스 얘기입니다. 초고속, 초저지연이라는 수식어를 달았지만 버스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연결이 안 되고 어쩌다 된다 해도 기존 LTE보다 느린 건 물론 완전 무제한 요금이라고 해놓고 사용량에 따라 데이터를 제한한다는 조항을 몰래 넣은 요금제에 소비자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나마 있는 건 세계 최초란 수식어뿐인데 그럼 뭐합니까? 경쟁하듯 속도에만 열을 올리다가 꼴쭉도 못한 지경이 됐는데요. 문제는 전파의 도로격인 기지국이 한참 모자라다는 겁니다. 지난 3일 기준 통신 3사의 5G 기지국은 8만 5천여 개. 이마저도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다 몰려 있어서 지방에선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4G 기지국은 그보다 10배는 더 많죠. 실제로 지금부터 계속 열심히 기지국을 설치해도 2020년은 돼야 전국에 서비스가 된다니 말 그대로 길도 없이 달리는 자동차만 만든 셈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이를 신산업으로 지정해 2026년까지 관련 일자리만 60만 개 창출, 730억 달러 수출까지 달성하겠다고 합니다. 너무 원대한 꿈이 아닐까요? 세계 최초란 이름만 쫓느라 기지국도 제대로 설치를 못한 채 광고만 해대는 이 통사. 비싼 핸드폰 값과 요금을 내고도 통화나 제대로 못하는 소비자. 기지국 설치를 위해 주 100시간 이상의 노동에 시달리는 이 통사 협력업체 직원을 외면하는 정부. 조급함은 이를 그르치는 적이라고 하죠. 최초도 좋지만 그보다 모두가 만족하는 최고가 더 낫지 않을까요? 지금이라도 요란하기만 한 비인수레를 잠시 멈추고 상황을 좀 제대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초점이었습니다. 스포츠 역사상 최고의 재기 드라마 타이거 우즈의 이번 마스터스 우승을 두고 외신들이 뽑은 제목입니다. 10여 년 전 섹스 스캔들이 터졌고 이후 허리, 무릎 수술만 7차례. 2년 전에는 약물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체포되는 망신까지 당했었던 그가 거짓말처럼 다시 일어났으니까요. 김동환 기자입니다. 2살 때 골프 신동으로 TV에 출연. 15살부터 전미 주니어 오픈과 전미 아마추어 오픈 6년 연속 우승. 골프 신동이었던 우즈는 프로 데뷔 5년 만에 4대 메이저 대회를 모두 제패하며 골프 황제로 등극했습니다. 하지만 몰락은 한순간이었습니다. 2009년 불륜을 추궁하는 아내를 피해 달아나다 자동차 사고를 낸 게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우즈와 불륜을 맺었다는 여성들이 등장해 변태 성역자로 추락했고 이혼과 함께 활동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I was unfaithful. I had affairs. I cheated. What I did is not acceptable. And I am the only person to blame. 우즈는 우여곡절 끝에 복귀했지만 4년 연속 허리 수술을 받으며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초보들이나 하는 실수를 연발하며 망신을 샀고 2017년엔 약물에 취한 채 운전석에서 잠들었다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초 6번째 복귀했을 때 우즈의 세계 랭킹은 1199위. 하지만 고된 재활을 이겨낸 우즈는 하루가 다르게 샷감을 회복하더니 지난해 마지막 대회 우승에 이어 최고 메이저 대회인 마스터스까지 제패하며 완전히 부활했습니다. 돌고 돌아 통산 최다 우승을 향해 황제의 행군을 재개한 우즈는 이제 자신 있게 말합니다. Never give up. That's a given. You always fight, and that's just giving up's never an equation.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대형 건물을 지을 때는 사유지 일부를 시민들에게 일부 개방해야 합니다. 빌딩 가득한 도심에서 시민들이 쉴 공간을 마련해 주라는 뜻이죠.
그래서 혹 건물주가 손해를 볼까 더 높이 지을 수 있도록 혜택도 주는데 이 휴식 장소가 제대로 쓰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강세영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건물 앞에 마련된 벤치에서 시민들이 여유롭게 휴식을 취합니다. 이곳은 대형 건물 주변 사유지에 일정 규모로 만든 쉼터, 이른바 공개공지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공개공지가 잘 관리되는 건 아닙니다. 쓰레기 봉투가 곳곳에 있고 빈 상자들이 쌓여있는 이곳 역시 공개공지입니다. 원래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지만 오피스텔 전용 쓰레기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저기 통 있잖아요. 이쪽에. 박스는 저기, 비닐은 여기, 페트병은 이쪽에. 재떨이까지 놓고 흡연 장소로 이용하거나 근처 편의점이 영업장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곳은 서울시가 100대 공개공지로 선정한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관리가 안 돼 이렇게 벤치가 망가져 있습니다. 공개공지를 설치하면 건물을 최대 20% 더 높게 올릴 수 있는 혜택까지 주지만 설치만 하고 제대로 관리를 안 하는 겁니다. 서울시의 경우 매년 한 번 정도 점검을 하는데 대부분 주의 조치에 그칠 뿐 3번이나 적발돼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점검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시에서 점검을 하고 이제 위반 사항이라든지 어떤 특이 사항이 있으면은 명령을 저희가 이제 구청에 하고 문제가 반복되자 공개공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최대 5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공개공지의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불법 주정차를 못하도록 중앙선에 설치한 시선 유도봉 수십 개를 톱으로 잘라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주차를 못하게 해서 화가 났다고 합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남성 2명이 도로에 앉아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도로에 박힌 시선 유도봉을 톱으로 잘라냅니다. 차량 불빛이 보이자 어딘가 숨어 있다가 다시 나와 작업을 이어갑니다. 반대쪽에서도 다른 일당이 같은 식으로 유도봉을 자르고 있습니다. 시선 유도봉이 잘려나간 곳은 두 상가 사이에 있는 56m 구간입니다. 하룻밤 사이 37개가 사라졌습니다. 왕복 3차로 양쪽을 불법 주정차가 점령하자 지난 1월 구청에서 중앙선에 설치한 유도봉입니다. 유도봉이 없는 반대차로는 지금도 불법 주정차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30대 남성은 도로 옆 상가 입주민이었습니다. 봉 때문에 잠시도 가게 앞에 차를 댈 수 없게 된 데다 오히려 봉이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된다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규제봉 위치를 좀 옮겨달라 지금 건의를 했는데 이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이제 실력 행사를 한 거죠. 경찰은 일당 4명을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입건하고 구청과 차선 조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10년 동안의 대장정을 이어온 어벤져스 시리즈가 어벤져스 엔드게임으로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어벤져스 팀이 한국을 찾는다는 소식에 팬들도 덩달아 신이 났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인피니티 워 이후 지구의 마지막 희망이 된 어벤져스 팀이 빌런 타노스와 최후의 전투를 벌입니다. 어벤져스 시리즈는 지난 10년 동안 21편의 대장정을 이어오며 국내외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시리즈의 피날레를 장식할 어벤져스 엔드게임 개봉을 앞두고 어벤져스 팀이 한국 팬들을 찾았습니다. Since we started doing these together and we've had all these kind of life-changing experiences, thank the fans for the opportunity for us to have had this opportunity to Carol taught me so much, so it was a great honor to be able to share that character with the world. 영화 속 스타들을 직접 만날 생각에 팬들도 덩달아 들떴습니다. 전날부터 밤을 새워가며 입장을 기다리고 캐릭터 의상을 직접 만들어 코스프레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오늘 꼭 보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이건 거의 6개월 넘게 걸렸고요. 어벤져스의 대장정의 피날레를 장식할 마지막 시리즈는 전 세계 최초로 24일 한국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요즘엔 미세먼지가 아닌 독감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에다가 극심한 미세먼지로 환기를 잘 시키지 않아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이비인후과. 병원 대기실은 환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는 가운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60~70%는 독감 증세를 보인 환자들입니다. 38도 이상의 발열과 오한, 몸살, 근육통을 동반하는 독감이 봄철을 맞아 급속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3월 초 1000명당 9.1명이던 독감 의심 환자는 한 달 만에 32.2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초중고 학생은 이보다 3배 가까이 많은 90명 정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배나 급증해 학생들 사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 친구들 반 중에서 22명 있는 반에 7명 정도가 지금 독감이 걸려가지고 지금 결석해서 학교에 못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봄철에 유행하는 B형 독감입니다. 올해는 온도와 습도가 낮아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좋고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로 가정이나 학교에서 환기를 덜 시켜 밀폐된 공간 안에서 전염된 경우가 많습니다. 공기 전염이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이제 증상이 생기는 경우에 바이러스가 떠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환기를 자주 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고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도 환기를 시켜주는 게 더 유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단 내 전파를 막기 위해 보건당국은 독감 증상 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이 회복된 뒤 48시간까지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등교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맞았더라도 면역력이 떨어지면 또다시 독감에 걸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세계 야구 최강국을 가리는 프리미어 12가 오는 11월 일본에서 열립니다. 대회 2연패를 노리는 우리나라는 쿠바, 호주, 캐나다와 함께 예선 C조에 편성돼 일본행을 놓고 치열한 승부를 펼칩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세계 야구 상위 랭킹 12개 국가가 출전해 최강국을 가리는 프리미어 12는 오는 11월 11일 일본에서 막이 오릅니다. 그에 앞서 12개 국가는 4개국씩 3개조로 나뉘어 예선 라운드를 펼칩니다. 4년 전 열린 1회대의 우승국인 우리나라는 쿠바, 호주, 캐나다와 함께 C조에 편성돼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예선전을 벌입니다. 우리나라는 쿠바와 조 1위를 놓고 치열한 순위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A조에는 미국과 멕시코, 도미니카 공화국, 네덜란드가, B조에는 일본과 대만, 푸에르토리코, 베네수엘라가 각각 편성됐습니다. 각조 1, 2위에 오른 6개 국가는 일본에서 마지막 슈퍼라운드를 치러 최종 우승팀을 가립니다. 이번 대회 사령탑인 김경문 감독은 메이저리거보다는 국내 선수 위주로 팀을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메이저 선수들은 생각 안 하고 있고요. 지금 한국에서 뛰는 그 좋은 선수들을 또 위주로 그렇게 팀을 구성할까 생각하고요. 눈에 들어오는 선수들은 몇 명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이번 프리미어 12는 내년 도쿄올림픽 본선 진출권 2장이 걸려 있어 1회 대회 때보다 더욱 치열한 승부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메이저리그 템파베이의 최지만이 좌투수를 상대로 첫 안타를 뽑아내며 안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텍사스의 추신수도 멀티 출루와 함께 1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지만은 앞선 4번의 타석에서 대부분 땅볼에 그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4회엔 2사 3루 상황에서 꼼짝도 못한 채 삼진을 당하며 타점 기회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8회 팀 타선이 폭발하며 한 번에 타순을 더 맞이한 최지만은 팀 마이자의 초구 슬라이더를 받아쳐 우전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올 시즌 자완 투수를 상대로 뽑아낸 첫 안타입니다. 타율은 다소 떨어졌지만 최지만은 최근에 좋은 타격 폼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8대4로 승리한 템파베이는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클랜드와의 원정 경기에 출전한 추신수는 안타는 없었지만 1회와 8회 멀티 출루에 이어 1득점을 기록했습니다.
텍사스는 8회 짜릿한 역전승으로 5할 승률을 회복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날이 푸근한데 공기도 깨끗한 월요일이었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평년보다 2도에서 5도가량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높게 출발하면서 쌀쌀함이 덜하겠고요. 서울은 내일 낮 최고 기온이 20도를 웃돌며 올봄 들어 가장 포근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의 한낮 기온 24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걱정 없이 대기 상태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가리키겠습니다. 중부와 경북 내륙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건조한 대기에 강원 영동을 따라서는 내일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오늘 맑은 하늘을 보였는데요. 내일 중부지방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를 따라서 안개가 짙겠습니다. 남부지방 맑은 가운데 전남 남해안과 제주에서는 밤부터 비가 내리겠고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며 요란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모레 오전까지 남해안과 제주에는 비가 예상되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한 주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생방송을 하던 일본 유튜버가 숨졌습니다. 누가 죽였냐고요? 아닙니다. 인기몰이 중인 주먹밥 단숨에 많이 먹기에 도전해 30초에 5개 먹기를 시도하다가 주먹밥이 목에 걸려 숨진 겁니다. 많은 팔로워와 동영상 재생수를 노려 이제는 사람까지 잡는 먹방. 이제 정말 규제의 손길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